이번 달은 돈 좀 아끼셨나요?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뭐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들은 많은 건지. 그래서 통장이 아니라 텅텅 빠져나간다고 해서 통장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죠. 오늘은 그런 통장을 막아줄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. 주하, 주세입니다. 고정비용부터 생활비, 각종 공과금 등 목적에 맞게 돈을 잘 분배한다면 돈이 줄줄 셀 일들이 줄어들게 되겠죠. 한 달 월급 알뜰하게 잘 쓸 수 있는 방법들,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.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을 모으려면 더더군다나 이제 갓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의 경우는요, 통장 쪼개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. 이 통장을 하나만 쓴다면 공과금부터 핸드폰 요금, 월세 등등등 내가 소비밖에 안 하나?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, 이게 내 통장에서 대체 왜 사라졌는지, 월말만 되면 대체 그 돈 다 어디로 갔는지, 그래서 이 적금 통장을 따로 만들거나 청약 통장 등 통장을 따로 만들게 되면서 저축하는 요령들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실 텐데요. 애초에 내가 통장을 잘 쪼개서 용도별로 사용을 한다면 이 돈은 대체 왜 빠져나가고 저 돈은 대체 무슨 이유로 빠져나가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겠죠. 그런 관점에서 주식 매매를 할 때도요, 이 수익용 계좌, 단타용 계좌 여러 계좌를 파서 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여기에 선적금 후 지출의 방법을 잘 사용한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통장을 쪼개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? 바로 계획! 본인의 소비 성향이나 저축하는 목적에 맞게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, 가계부를 직접 써보는 건데요.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썼고 이런 지출은 안 했어야 하는데 정리를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.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는 가계부 어플리케이션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또 요새는 거의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스마트페이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어플리케이션에 다 자동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기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진짜냐? 이렇게 우리가 가계부를 통해서 우리는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이 딱 두 가지만 구분할 수 있다면 이제 통장을 쪼갤 준비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크게 통장을 쪼개는 방법 4가지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월급 통장. 이 월급 통장은 말 그대로 월급만 관리한다,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제일 편하실 것 같습니다. 선적금 후 지출, 이 방법을 실천하려면 매월 자동이체를 미리 걸어두시는 것이 편하겠죠. 보험료나 적금, 공과금 뭐 이렇게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 내역들을 한 번에 자동 이체 시켜놓으면 한눈에 이 지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로 필요한 통장은 생활비 통장인데요. 이 생활비 통장을 만들면 내가 가계부를 정리했을 때 저금을 포함한 고정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넣어두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쓰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 이런 카드비가 빠져나가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여기서 잠깐! 돈을 모으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쓰라는 말 많이들 하잖아요. 신용카드는 아마 써보신 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크카드보다 좀 더 쓰기 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. 이 신용카드 썼을 때는 돈을 평소보다 더 많이 과소비를 할 여지가 있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꼭 써야 하는 경우 내지는 할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투자 통장입니다. 우리가 또 돈을 불리는 게 목적이니까요. 여유 자금이 모인다면 이 스노우볼 효과라고 해서 돈이라는 게 굴리면 굴릴수록 또 불려진다고 하잖아요. 당연히 투자도 시작하셔야 되겠죠. 투자 통장은 내가 적금처럼 무조건 꼬박꼬박 넣어야지 그런 것보다는 자금을 분산시키는 용도로 쓰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,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비상금 통장인데요.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가 꼭 한 번씩 생기기 마련입니다. 만약에 이 비상금 통장이 없다? 그러면 여윳돈으로 투자 중인 이 투자 통장에서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빼기도 너무 아까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. 돈을 꼭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보고 돈을 빼야 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.
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비상금 통장은 만들어 두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 비상금 통장은 막 너무 무리해서 돈을 모아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내 고정 수입에서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돈들을 차곡차곡 모아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길게 얘기했는데요. 요약해서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나의 소비 흐름을 알기 위해서 또 효율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장 쪼개기를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이미 나도 모르게 통장을 여러 개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요. 그냥 두지 마시고요. 각 통장에 명칭을 붙여서 목적을 부여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돈을 융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요.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